안녕하세요. 건강900입니다. 혹시 회식 다음 날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본 적 있으신가요? 눈꺼풀이 무겁고 얼굴은 퉁퉁 부었는데 몸은 더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 오늘은 그럴 때마다 도움되는 붓기 빼는 10분 산책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직장인 43세 김대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 두렵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소주 두세 잔을 나누고 자정 전에는 꼭 집에 들어가려 애쓰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항상 같은 광경이 펼쳐지죠. 거울 속 얼굴은 어제의 그가 아닙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처져 있고 볼은 빵처럼 부풀어 턱선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보면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제 분명 늦게까지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그는 매번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해답은 찾지 못한 채 커피 머신 앞에 섭니다.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키며 이걸 마시면 붓기가 빠지겠지 하고 생각하죠. 쓴맛이 혀끝을 타고 목구멍 안쪽까지 내려가는 동안 그는 거울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하지만 점심때쯤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손가락 반지가 끼어 빠지지 않고 신발끈을 묶으려 허리를 숙이면 발등이 신발 위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파여 있고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 대리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붓는 이유를 검색창에 쳐넣자 수십 개의 블로그와 건강정보 사이트가 떴습니다. 대부분은 물을 많이 마시라, 커피를 마시라, 찬물로 세수하라는 조언뿐이었죠. 그는 그 조언들을 따라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요즘 회식만 하면 다음 날 얼굴이 퉁퉁 붓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술 마시고 나면 밤새 꿈쩍도 안 하잖아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붓는 거예요. 아침에 좀 걸어보세요. 그 말이 김 대리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붓는다. 그렇다면 움직이면 붓기가 빠지는 걸까?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회식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산책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6시 반.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운동화 끈을 묶고 집 앞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갑고 축축한 아침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그는 신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종아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얼굴에 흐르던 무거운 느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구나. 붓기는 단순히 물이 찬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붓기, 즉 부종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수분은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 순환의 균형이 깨집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알코올 한 잔을 섭취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평소 대비 약 15에서 20%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하죠. 이때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가면서 세포 사이 공간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게다가 간과 신장이 해독에 집중하느라 혈액과 수분 순환이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취 상태에서는 림프 순환 속도가 정상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저하된다고 합니다. 림프는 몸속 노폐물을 운반하는 하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흐름이 막히면 수분이 정체되고 붓기가 시작되는 거죠.
특히 얼굴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부위라 밤새 수분이 쉽게 고입니다. 눈 주변 피부는 몸에서 가장 얇고 지방층도 적어서 수분이 조금만 쌓여도 티가 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눈이 붓는 겁니다. 김 대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자신의 붓기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속 순환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알았어. 붓는 건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이 안 빠져서래.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예전에 의사한테 들었는데 순환이 안 되면 아무리 물 마셔도 계속 붓는데. 그렇습니다. 붓기의 핵심은 순환입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수분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노폐물이 배출되며 붓기가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술을 마신 다음 날엔 순환이 특히 더 나빠질까요?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이로 인해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혈관 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이 염증 반응이 혈관 투과성을 높여 수분이 혈관 밖으로 더 쉽게 새어나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술을 마신 후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림프 순환이 가장 느려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우리가 자는 시간과 겹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가장 심한 겁니다. 김 대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붓기를 해결하려면 순환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붓기를 빼겠다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죠. 김 대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기를 빼겠다고 커피를 마시거나 찬물 샤워를 합니다. 김 대리도 처음엔 그랬죠. 아침마다 진한 아메리카노를 2잔씩 마셨고 찬물로 얼굴을 수없이 씻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시원하긴 합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피부가 순간적으로 수축하며 붓기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효과는 30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면 다시 얼굴이 묵직하게 무거워지고 회사에 도착할 즈음엔 아침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몸속 수분을 급격히 빼내 탈수 상태를 만듭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약 1.5배의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붓기가 빠지는구나 싶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몸은 물이 부족하다고 착각해 오히려 다시 수분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뒤 몇 시간 지나면 더 심하게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를 반동성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수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수분을 더 저장하려는 반응이죠. 김 대리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그동안 커피 마시면서 붓기 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었대.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커피 말고 뭘 마셔야 해? 물이야. 그냥 미지근한 물. 그리고 걷는 거래. 찬물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은 피부 표면의 혈관을 수축시켜 일시적으로 붓기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노폐물과 수분 배출이 더뎌지죠. 연구에 따르면 찬물 샤워는 피부 온도를 약 5도에서 7도 낮춰 일시적으로 붓기를 감소시키지만 30분 후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적당히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붓기가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하죠.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은 물을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는다고 해서 물을 아예 마시지 않거나 극도로 줄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수분 저장 반응을 일으킵니다.
김대리도 한때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회식 다음 날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점심도 국물 없는 음식만 먹었죠. 하지만 오후가 되면 입이 바짝 마르고 손발이 더 심하게 붓는 걸 느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비상모드로 전환되어 수분을 최대한 저장하려 한다고 합니다. 신장은 소변 배출을 줄이고 세포는 수분을 더 많이 붙잡죠. 결과적으로 붓기는 더 심해집니다. 즉, 커피는 잠깐의 착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찬물 샤워도 물을 안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순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이 걷기입니다. 김 대리는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붓기를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순환을 깨우는 10분 산책이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모두 느려집니다. 그 순환을 다시 돌리려면 근육을 움직여야 해요.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환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김 대리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걷기로 붓기가 빠진다고. 그럼 다들 그렇게 하지.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순환을 깨운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죠.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그러는데 아침에 10분만 걸어도 붓기가 빠진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술 마신 다음 날은 밤새 꿈쩍도 안 하잖아요. 몸이 굳어 있으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 한번 걸어봐요. 다음 날 아침, 김 대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앞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35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그는 천천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3분은 고역이었습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얼굴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발을 떼어놓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고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붓기가 빠질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났을 때 신기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종아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발끝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호흡도 점점 편안해지면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분쯤 걸었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아까보다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약간 붓긴 했지만 아침에 봤던 빵처럼 부푼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턱선이 조금 살아났고 눈도 덜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커피도 찬물도 아닌 바로 걷기가 붓기를 빼는 진짜 방법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아침마다 1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죠. 일주일 후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요즘 회식 다음 날도 얼굴이 안 부어.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뭐 했는데? 그냥 아침에 10분 걸었어. 진짜 신기해. 김 대리는 이제 회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분만 걸으면 붓기가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순환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한 다리 움직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걷기는 하체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혈액과 림프를 순환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만큼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자료를 찾아보니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정맥 밸브가 열리면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밀려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를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걸을 때마다 이 펌프가 작동하면서 하체에 고인 혈액과 수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10분간 걷기만 해도 하체 혈류량이 약 30에서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함께 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혈류량이 증가하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더 빨리 공급되고 노폐물도 더 빨리 배출됩니다. 또한 걷기는 림프 순환을 촉진합니다. 림프는 혈액과 달리 심장이라는 펌프가 없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존해 움직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걷기 운동을 하면 림프 순환 속도가 평소의 2배에서 3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림프관은 몸 전체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데 특히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목 주변에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겨드랑이 주변 림프절이 자극받아 얼굴 쪽 림프 순환도 활발해지죠. 김 대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걷기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몸속 순환을 깨우는 치유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걷기는 그냥 다리 운동이 아니야. 종아리가 펌프처럼 작동해서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거래. 그래서 붓기가 빠지는 거야.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어야 해? 10분이면 충분해. 아침에 딱 10분만. 또한 걷기는 신장을 자극해 배뇨를 촉진합니다. 걸을 때 복부 근육이 수축하면서 복압이 높아지고 이 압력이 신장을 자극해 소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배뇨량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몸속 정체된 수분이 배출되는 과정이죠. 커피의 이뇨작용과 달리 걷기로 인한 배뇨는 탈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필요한 수분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수분만 배출하는 거죠. 김 대리는 걷기 후 화장실에 가면서 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변 색깔도 더 맑아지고 양도 늘어났죠. 그는 이게 바로 순환이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또한 걷기는 체온을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걸을 때 근육이 열을 발생시키면서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지죠. 자료를 찾아보니 체온이 1도 오르면 기초대사량이 약 12에서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노폐물을 더 빨리 배출한다는 뜻이죠. 즉, 10분의 산책은 붓기를 흘려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배수 운동인 셈입니다. 커피나 찬물처럼 억지로 몸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몸 본연의 순환 기능을 깨워주는 거죠. 김 대리는 이제 매일 아침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식이 있든 없든 그는 매일 10분씩 공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김 대리가 실천하고 있는 10분 산책 루틴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기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위장을 자극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노폐물 배출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을 마신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래 루틴을 따라합니다. 1단계 1분에서 3분 준비 단계. 천천히 걷기 시작하며 어깨를 돌리고 발끝을 밀듯이 디딥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중앙을 거쳐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듯 걷는 거죠. 김대리는 처음엔 이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엔 발바닥을 의식하지 않고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고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말단이 있고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에 있는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림프순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하체 부종이 빠르게 완화된다고 하죠. 걸으면서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앞으로 3번, 뒤로 3번. 이 동작은 상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목과 어깨 주변 림프순환을 촉진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김대리는 2단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몸속 탁한 공기를 내보내는 느낌으로 호흡했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를 타고 들어와 폐 속 깊이 스며들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단계 4분에서 7분 본격 순환 단계.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 팔을 리드미컬하게 흔듭니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이때 주먹을 가볍게 쥐되 너무 힘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팔을 흔들며 걸으면 에너지 소비가 약 5에서 10% 증가하고 상체 림프 순환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주변 림프절이 자극받아 얼굴과 목 쪽의 림프 흐름이 열리면서 얼굴 붓기가 빠지는 거죠. 김대리는 2단계에서 걸음 속도를 약간 높였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숨이 약간 가빠지지만 힘들지 않은 정도였죠. 자료를 찾아보니 이를 중강도 걷기라고 부르며 심박수가 평소의 60에서 7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심박수 범위에서는 지방 연소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최적화되며 림프순환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김대리는 손목의 맥박을 잠깐 짚어보며 심장이 힘차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순환이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실감했죠. 2단계에서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코로 2번 들이쉬고 입으로 1번 길게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세요. 들숨 마이너스 들숨 마이너스 날숨 패턴이죠. 이 호흡법은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면서도 호흡이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김대리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 나온 강아지들. 이런 풍경을 보며 걷다 보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어느새 7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3단계 8분에서 10분 마무리 단계. 다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깊게 복식 호흡을 합니다.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올린 채 걸으며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때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만 부풀어야 제대로 된 복식 호흡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복부 장기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복부 림프 순환을 활성화하며 신장에도 자극을 주어 배뇨 반응을 돕는다고 하죠. 김대리는 2단계에서 배에 힘을 주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천천히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니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죠. 마지막 1분은 정말 천천히 산책하듯 걷습니다. 발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얼굴이 가벼워진 느낌, 다리가 따뜻해진 느낌, 호흡이 편안해진 느낌을 천천히 음미하는 거죠. 김대리는 이 마지막 1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 순환이 돌아가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침에 나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추가 팁 호흡과 수분. 걷는 동안에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세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수록 순환은 더욱 원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걷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주세요. 걷기로 촉진된 순환을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위해서죠. 김 대리는 걷기 후 물을 마시면 몸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운동 후 30분 이내에 수분을 보충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근육 회복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물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으며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좋다고 하죠. 일주일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김 대리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젠 회식 다음 날 얼굴이 덜 붓고 머리까지 맑아요.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죠. 진짜? 그냥 10분 걷기만 했는데? 응. 처음엔 나도 안 믿었는데 진짜야. 아침에 거울 보면 얼굴선이 또렷해져 있어. 김 대리의 변화는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나른함도 사라졌고 퇴근 후에도 여유가 생겼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손가락 반지였습니다. 예전엔 회식 다음 날이면 반지가 꽉 끼어 빼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에도 헐렁하게 맞았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죠.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파이는 일도 없어졌고 신발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움직이니까 정말 안 붓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요즘 얼굴도 환해졌어요. 눈빛도 생기 있고. 실제로 김 대리의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물었죠. 김 대리,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아졌네. 김 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 그냥 아침에 10분씩 걷는 거. 그게 전부야. 그것만으로 그렇게 달라져. 응. 순환이 돌아가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 김 대리는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붓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아침에 10분만 걸어봐 하고 조언했죠.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모두 효과를 봤습니다. 한 후배는 일주일 후 김 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님, 진짜 효과 있어요. 저 어제 회식했는데 오늘 아침에 걸었더니 붓기가 금방 빠졌어요. 김 대리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치?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해보니까 확실하더라고. 또 다른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아침에 걷기 시작한 후 김 대리는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기를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김 대리는 이제 매일 아침 걷기를 나를 위한 순환 시간으로 여깁니다. 회식이 있든 없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매일 10분씩 걷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눈이 올 때는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는 이제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걷기가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열쇠가 된 거죠. 어느 날 김 대리는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침 산책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 젊은 직장인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아침에 걷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했고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좋은 습관이야. 김 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는 이제 아침 걷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10분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술자리 다음 날의 부기는 단순히 피로의 신호가 아닙니다. 순환이 막혀 있다는 몸의 경고음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혈액과 림프를 순환시키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이 순환의 균형이 깨지고 수분이 정체되며 붓기가 시작되죠. 많은 사람들이 붓기를 빼겠다고 커피를 마시거나 찬물 샤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더 탈수 상태로 만들거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죠. 진짜 해결책은 순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10분 걷기입니다. 김대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속 순환을 회복시키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고 림프 순환을 촉진하며 신장을 자극해 배뇨를 돕습니다. 핵심 메시지 5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붓기는 순환의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붓는 게 아니라 순환이 막혀서 수분이 정체되는 거죠.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트륨 농도를 높이며 림프 순환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 세포 사이 공간에 고이게 되죠. 둘째, 잘못된 대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을 일으키지만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반동성 부종을 유발합니다. 찬물 샤워는 피부 표면의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을 방해하죠. 물을 안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수분 부족에 대응해 오히려 수분을 더 저장하려 합니다. 셋째, 걷기는 최고의 순환 운동입니다. 10분만 걸어도 하체 혈류량이 30에서 40% 증가하고 림프 순환 속도가 2배에서 3배 빨라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며 정맥 밸브를 열고 닫으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죠. 넷째,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 3단계로 나눠 10분간 걷습니다. 처음 3분은 준비 단계로 천천히 걸으며 몸을 깨우고 중간 4분은 본격 순환 단계로 속도를 높여 팔을 흔들며 걷습니다. 마지막 3분은 마무리 단계로 다시 속도를 늦추고 복식 호흡을 하며 걷죠. 다섯째, 꾸준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손발의 붓기가 줄어들며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죠. 이제 3단계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1단계 준비하기.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입을 편한 옷과 운동화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실 수 있도록 말이죠. 알람을 평소보다 15분 일찍 맞춰두세요. 10분 걷기와 준비 시간을 합치면 15분 정도 필요하니까요. 2단계 실천하기.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준비해둔 옷과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집 앞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10분간 걷는 거죠. 3단계 루틴을 따라 천천히 시작해 속도를 높였다가 다시 천천히 마무리하세요. 3단계 기록하고 확인하기. 매일 아침 걷기 후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어보세요. 일주일 후 첫날 사진과 비교해보면 확실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에 간단히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10분 걸었음. 얼굴 덜 부음. 몸 가벼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록은 동기부여가 되고 성취감을 줍니다. 억지로 커피나 찬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 후 10분간 천천히 걸어보세요. 움직이는 몸은 붓지 않습니다. 순환이 돌아가는 몸은 가볍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턱선이 또렷해지고 눈빛이 밝아지며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가족과 나눠보세요. 아침 산책을 함께하면 더 좋겠죠. 댓글로 경험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붓기 해결법이나 걷기 후기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10분, 그 10분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며 삶을 바꿀 겁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